2025년 2월 4일 허민의 뉴스쇼 그 다음 주제 곧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관들 5대 3으로 갈렸다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이대로는 탄핵 기각이죠. 저는 이재명 경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윤석열 탄핵 5대 3으로 갈렸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수 8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에 4대 4로 갈렸다는 말씀 드렸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금 5대 3으로 갈렸다는 얘기를 물론 헌법재판관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극비 탑 시크릿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저한테 말해줄 수는 없고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합니다. 아무리 뭐 자기 가족한테도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근데 그 기류를 읽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 재판관을 오래 했던 분들 압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판단한 것들, 그걸 봤을 때 지금 5대 3으로 갈렸다. 찬성,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5, 탄핵 기각 3, 5대 3으로 갈렸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5대 3으로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 탄핵 불발이죠. 6명이 찬성해야, 6명이 탄핵안에 인용해야 탄핵이 성사되니까 불발이죠. 이재명 경악하죠. 부장판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과 만나서 이 판사, 헌법재판관들의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은 습속을 얘기합니다. 습성화된, 관습화된 이제 버릇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 초기에 법리적 판단을 끝까지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판사들이 어떤 재판 케이스들을 딱 봤을 때 좀 한번 열람을 하지 않겠습니까? 열람을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초기 판단, 초기 견해를 끝까지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판사들의 아비투스라고 얘기합니다. 판사들의 습속이라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사건이 아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고 이것을 끝까지 대부분 흔들림 없이 판결은 쓸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대통령 탄핵 심판 어려운 사안이 아니죠. 특히 크게 두 가지였죠. 계엄, 이거 위헌이냐 아니냐. 두 번째, 내란죄 맞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였는데 특히 내란죄가 이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란죄를 빼달라고 해서 헌재가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80%가 빠진 거야. 너무 가벼워졌어, 심판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계엄 발동의 위헌성 여부, 위법성 여부만 가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 계엄 발동의 위헌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위헌만 있다고 해서 탄핵되는 게 아니라 위헌의 중대성, 위법의 중대성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무현 탄핵 때부터 굳혀져온 어떤 뭐랄까 하나의 이제 이게 그 판례인 거죠, 판례.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 우리 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저쪽 당보다 우리 당이 해가지고 저 일당이 됐으면 좋겠어. 이 말 함부로 내뱉었다가 이거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이야. 그래가지고 탄핵 소추되고 그리고 탄핵 심판 넘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탄핵 심판에 이제 이거는 위법적인 발언을 맞는데 대통령의 중립상 위법은 맞는데 위법의 중대성이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탄핵을 가린 거거든요. 아니야, 그렇게 중대한 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탄핵이 불발된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해, 지금 탄핵 심판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8명이 이 사건을 딱 봤을 때 보자마자 이거는 탄핵될 사안이다, 아니다. 물론 거기엔 재판관의 성향이 개입이 되겠죠. 물론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념이 작용을 하죠. 이념에 따라서 법리를 해석하기 때문에 법리에 의해서 따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념이 법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게 만드는데 뭐 어쨌든 그에 따라서 초기 의견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부장판사를 오래 하신 분의 지금 뭐 이름은 알만한, 다 되면 알만한 지금 법조인입니다. 변호사죠. 자기도 들은 얘기가 있는 거죠. 예. 대통령 탄핵 심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엄 선포의 목적성,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지 여부 없었잖아요. 유혈 사태. 기물 파손 뭐 유리 몇 장 깨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것이 뭐 제가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것이 탄핵이 이를 정도의 위법의 중대성이 있느냐? 이미 따져 놨다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때는 5대3으로 인용 기각이 원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성향 별로는 진보가 둘 정도가 하나, 보수가 5이었는데 보수 2명이 이제 소위 이제 탄핵 인용 쪽으로 쏠리면서 5대3으로 있다가 나중에 여론에 휩싸이면서 8대0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돼버려서 탄핵이 된 건데 윤석열도 지금 5대3으로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재판관의 얘기인데 부장판사 워딩을 저기 그래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재판관들의 초기 판단이 인용 5, 기각 3으로 나뉘었다는 정황들이 있다. 네,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성향은 진보 3, 중도 3, 보수 2입니다. 진보 3, 보수들은 일단은 인용대 기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수 3명 중에 2명이 기각 쪽으로, 인용 쪽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한 명은 기각 인용될 정도는 아니다. 기각 쪽인 것 같다. 그래서 5대3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때 초기 판단은 왜 흔들렸나?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탄핵 막 하라라고 하는 그냥 광장의 함성 촛불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아유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간 거잖아요. 이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얘기하는 이제 소위 이제 이 재판관, 판사들,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아비투스, 습속, 두 번째 습속은 탄핵은 법리 절반, 그 다음에 여론 절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바람이 몰아쳐오면 법리를 그 여론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론이 심판하는 거다. 그래서 탄핵은 정치 심판이다. 탄핵은 정치적 과정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때는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넘나들었어요. 광장에 촛불된 인원이 연인은 수백만 명에 이르렀죠. 그래서 탄핵안을 기각 쪽에 섰던 사람들도 이제 인용 쪽으로 이제 오게 됐던 건데, 더군다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은 탄핵 직전보다 한 자릿수를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탄핵은 좀 다르죠.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요. 일단 이러다가 보수가 괴멸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저 말도 안 되는 저 좌파 세력들에게 권력을 거저 넘겨주겠구나. 이런 반성. 게다가 더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았던 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너무 비호감이야. 저 사람한테 권력 주면 안 되겠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엄 직후 여론이 막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픽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론이 어떻게 요동이 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계엄 전후 지금까지 정당 지지율이었는데요. 이건 뭐 한국갤럽인 것 같습니다. 저기 뚝 잘라가지고 11월 네 번째 주, 이렇게 계엄 발동 직전 주입니다. 그때부터 보실게요. 민주당 33, 국민의힘 32%였는데 뭐 거의 비등비등했죠. 그런데 계엄 직후에 민주당이 10%포인트를 앞서가다가 계엄 후에 12월 3주차 들어가서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24에서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요. 그러더니 2월 첫 주 들어서 36, 34로 확 좁혀지고 1월 세 번째 주에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앞서고요. 그리고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2%포인트를 앞서 뒤죽박죽 비등비등 막상막하로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탄핵당한 정당이 그 제1야당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정도로 지금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네, 대통령 지지율 한번 같이 보실까요? 대통령 지지율, 네, 이게 조사 기관이 어디죠? 여론조사 기관 공정, 아마 이게 데일리한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빨간색이 지지하지 않는다, 또 파란색이 지지한다는데 12월 네 번째 주 탄핵하고 나서 한 2, 3주가 흐르는 시점이죠. 68.2 대 30.4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훨씬 높았어요. 더블 스코어예요. 그런데 1월 두 번째 주 들어와서 55.8 대 42.4로 확 좁혀졌더니 직전 조사에서는 49.6 대 48.8. 뭐 이거는 뭐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고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지지도죠. 야, 이 탄핵 소추당한 대통령의 지지도가 저렇게 높다? 마지막으로 탄핵 찬반 비율, 같이 보시겠습니다. 탄핵 찬성 비율이 12월 두 번째 주 75대에서 21. 야, 3배가 넘는데 64대 31로 좁혀지더니 57대 36. 지금 59대 36으로 해서 많이 좁혀졌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도 상당히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정말 천양지차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함자시 숫자 바닥을 기었고 정당 지지율은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여당 지지율이 12% 13% 그랬습니다. 물론 떨어져 나간 그때의 바른정당 유승민 김무성 계열 바른정당 그때 계열이 한 6, 7% 돼서 한패선 2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뭐 40% 이렇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문형배 일당이 선택적 속도전을 벌이다가 민심이 폭발하게 된 거죠. 이 재판관들의 아비투스를 건드린 거예요, 민심이. 그러니까 민주당 퍼스트 정책, 민주당 맞춤형 정책으로 마은혁 재판관 조기 임명, 그리고 이어져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 탄핵, 이 정치 프로그램으로 이 탄핵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했는데 폭주한 거예요, 민심이. 폭발한 거예요. 문형배 일당이 법리라고 하는 외투를 벗어던지고 적법 절차 훼손을 방기하면서 정치 과정에 악마성을 부여하는 이 순간에 민심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들의 그 법치주의 훼손, 적법 절차 훼손, 너희들의 그 좌파 본성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참지 않겠다. 민심이 그렇게 나온 거죠. 탄핵 기각 의견을 가졌던 탄핵은 아니잖아 라고 기각 의견을 초기 의견을 가졌던 재판관들 저는 지금 그 부장판사의 의견을 따라서 3명 정도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바꿀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여론이 뒷받침되니까. 박근혜 때처럼 초기에 5대3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가 3명의 기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여론 무서워서 촛불에 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찬성, 인용 의견으로 바꾼 거와는 달리 지금의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5대3의 초기 의견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왜?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여론이 바뀌고 있으니까. 자, 부장판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탄핵 인용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기각 판단을 하는 다른 재판관들을 회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론이 막 요동치니까. 이에 문대행,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속도전을 벌이다가 스텝이 꼬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법조계 소식통들 마은혁 임명 속도전을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언성을 높여서 상당히 격론을 벌였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문현배 네 마음대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려고 이렇게 속도전 벌이는 거야? 왜 이렇게 대통령 저 탄핵 심리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기 탄핵시키려고 속도전 벌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신중하게 합시다. 대통령 탄핵시키는 게 애들 장난이야? 신중하게 하자. 언성을 높이고 격론을 벌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다. 길걸과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어저께 3일 오후 2시 하려다가 2시간 앞두고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해명도 없이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변론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이대로는 탄핵 기각입니다. 5대3 탄핵 기각이죠. 6대2가 돼야 되는데 마은혁이 와야 6대3이 될 텐데 그래서 속도전을 벌였는데 급체에 걸리고 소화제 먹어도 안 돼. 이재명은 경악하고 탄핵 심판은 결국 여론과 민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느끼셨죠?
민심은 무리고 권력은 뱀니다. 잘 쓰면 권력을 띄우기도 하지만 못 쓰면 권력을 가라앉게도 만듭니다.